네,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매일 새롭게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기된 의혹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인수위가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인수위 담당하는 최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걸로 보이는 후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18명 등 총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후보자가 언론 검증 등을 통해서 이미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얼핏 추려봐도 이게 의혹이 손으로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의혹들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로펌에서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 그리고 통상 분야 고위 관료 시절에 외국계 기업의 집을 임대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민 후보자는 자신이 사회이사를 맡은 회사의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를 해서 논란이고요. 이창영 후보자 역시 사회이사 경력이 문제입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에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같이 보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의혹들입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 저희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의혹이 집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크게 아들,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후보자 본인 문제 등 본인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위법은 없었다면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것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지 않으면 이 정도의 의혹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수위 입장에서도 부실 검증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오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진 않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인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뭐 평판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수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지만 결격 사유가 될 것까지라고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 시선과 눈높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검증이 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 원칙이 있는데요. 능력입니다. 당선인이 능력 중심이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덕성 검증은 소홀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윤 당선인이 극소수의 측근 참모들과 인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낙점된 상태에서 검증팀에 넘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위법 사안이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증이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직자 검증은 위법 여부에 앞서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인지가 중요한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그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윤 당선인이 앞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인수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에게는 도덕성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